그러면 87만원의 본인 부담 상환액을 적용받고 나머지 4,413만원을 공단에 돌려받게 됩니다. 병원비가 1억이 나왔든 2억이 나왔든 3억이 나왔든 상관없어요.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담이 없겠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핵심적인 보험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백 명의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보험을 모를수록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저처럼 보험에 대한 지출이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보험에 쓸모없는 지출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러니 아직 이 내용들을 잘 모르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다들 가입되어 있을 텐데요.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나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치매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을 과하게 가입해서 모든 걸 보험으로 100%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은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의 여러 혜택만 알더라도 굳이 보험은 많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혜택을 숙지하시고 보험을 정리해보세요. 월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두 번째는 산정특례제도,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건강보험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서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A병원에서 2천만원, B병원에서 1천만원, C병원에서 1천만원, D약국에서 약값 500만원, 합산하여 4,5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7만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적용받고 나머지 4,413만원을 공단에 돌려받게 됩니다. 병원비가 1억이 나왔든 2억이 나왔든 3억이 나왔든 상관없어요.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부담이 없겠죠. 본인이 2, 3분위에 해당하고 요양병원에 120일 이하로 입원했다면 108만원이 본인 부담 상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병원을 좀 많이 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본인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은 치료기간이 비교적 길다 보니 병원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나 기타 부수적인 금액 비용 때문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최대 100%의 급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결핵이나 잠복결핵은 100% 공단에서 부담하고 암, 중증 화상,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같은 이런 질환들은 95%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들은 90%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 재등록도 가능한데요.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특례기간이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인 경우는 암 조직의 제거 소멸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급여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급여란 쉽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 등을 편의상 받는 경우 비급여에 포함됩니다. 암을 예로 들면 표적항암 치료나 중입자 방사선들은 아직도 비급여 항목으로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실비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대비해야 되고요. 암, 뇌, 심장 진단비라든지 암 주요 치료비 이런 것들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를 다 보장하니까 생각보다 보험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한 달에 보험료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 지원하지 않는 항목과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항목들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해서 지원하므로 보장도 좋아졌습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하고요. 선정 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속한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했을 때 70%를 지원받고 2인 가구는 166만 원을 초과할 때 7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이 10%를 초과할 때 60%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인 분이 치료비로 210만 원을 지출했다면 연소득에서 10%를 초과한 부분, 즉 126만 원을 공단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및 200% 이하인 경우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이 20%를 초과할 때 50%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분이 의료비로 800만 원을 초과 지출했을 때 그중 50%를 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1인 가구의 중위값은 222만 8,445원이고 2인 가구의 중위값은 368만 2,609원, 3인 가구의 중위값은 471만 4,657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 잘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원금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이고 지원 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에 대해 의료비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 실손보험 수령금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뇌, 심장 등 중대질병에 걸리더라도 산정특례 제도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미적용된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그리고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 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정해진 기준까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좋은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만 보험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보험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니고 위험을 대비하는 정도로만 보험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유용한 꿀팁이니 꼭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보험 정리를 하실 때 실손의료비가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1세대, 2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4세대로 전환하기 싫으시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